뷰티풀 뷰티풀 큐어 뷰티풀 큐어. 사실 과학자들은 메치니코프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이와 동일한 과정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다. 그러나 면역학 역사는 이들의 연구를 묵살했다. 메치니코프는 면역세포가 세균을 먹어 치울 수 있다는 관념을 기막힐 만큼 상세히 연구했다. 그는 상이한 기관에서 온 세포들을 서로 다른 온도에서 다양한 착색제를 이용해서 비교했고, 다양한 유형의 박테리아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세히 관찰했다. 심지어 그는 마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도 그는 자신이 이 과정을 발견한 최초의 과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히 인정했다. 메치니코프의 탁월함은 그가 불가사리 요청을 장미가수로 찔러서 관찰한 뒤에 바로 면역세포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진정한 가치는 지속적인 관찰과 사유를 통해 세포의 기능에 대한 생각을 정식화하고 이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데에 있다. 스타인먼도 마찬가지다. 그는 현미경 아래에서 수지상 세포를 처음 본 순간 이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수지상 세포를 발견한 순간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이는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당시의 과학자들이 스타인먼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의구심을 표했다는 뜻이었다. 자, 의구심을 표하겠죠. 의구심. 대식세포. 메치니코프가 이미 발견한 대식세포라고. 대식세포 또한 유리판에 달라 스타인먼의 팀이 1980년대 초에 실행한 실험들은 수지상 세포가 대식세포뿐 아니라 다른 세포들과도 다르다는 것을 과학계에 알리고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타인먼은 연구실의 작업을 통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자신이 새로운 유형의 세포를 발견했다는 것을 납득시켰지만은 수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자신이 던진 첫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신체는 어떻게 과하지 않은 적정 수준의 경계 태세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질문 말이다. 스타인먼은 연구실의 작업을 통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수지상 세포가 지닌 힘의 변화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은 제럴드 슐러라는 피부과 의사였다. 슐러. 슐러. 이름이 암시하는 대로 성숙한 수지상 세포는 스위치가 켜진 상태로 바뀌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다. 미숙한 수지상 세포는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스위치가 꺼진 상태지만은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숙한 수지상 세포라 해도 전혀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숙한 수지상 세포는 표면에 제인웨이가 존재하리라 예측했던 많은 다양한 형태의 인지 수용체를 갖고 있다. 여기는 톨 유사 수용체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박테리아나 박테리아 입자 또는 감염된 죽은 세포의 파편의 존재를 인지하고 포획하는 선천적인 능력을 이 수용체에 제공하는 다른 수용체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숙한 수지상 세포들은 식균 작용에 능숙하다. 따라서 수지상 세포의 두 가지 상태에 대한 그림이 확립이 되었다. 이 그림에서 미숙한 수지상 세포들은 몸속에 있는 외부 물질들을 효율적으로 감지하고
포착하는 반면에 성숙한 수지상 세포들은 다른 면역 세포들이 반응하도록 스위치를 켜주는 일을 강력하게 수행한다. 그런데도 두 가지 선택의 수지상 세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명료하게 알 수 없었다. 몸속의 면역 반응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이 필요했다. 1980년대 말에 1990년대 초 무렵 세계 각지에 있는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수지상 세포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선두주자는 단연 스타인먼이었다. 수지상 세포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은 1990년대에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열리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학자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을 벌인다. 이 학회가 시작될 무렵에 여러 연구실에서 수지상 세포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수지상 세포는 비장과 림프절에도 발견이 된다. 림프절은 목과 겨드랑이, 무릎 뒤 등에도 발견되는 콩 모양의 작은 기관이며 면역 세포로 가득 차 있다. 감염으로 목이 아플 때 목이 부은 것처럼 느껴지는 부위가 바로 이 림프절이다. 림프절은 흔히 림프샘이라고 불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샘이 아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중대한 발견은 피부나 폐, 내장 같은 조직에 있는 수지상 세포는 미숙한 반면 비장이나 림프절에 있는 수지상 세포는 성숙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몸속에서 수지상 세포가 하는 일에 대한 지식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미숙한 수지상 세포는 우리 몸의 장기 조직 거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지만 특히 피부와 위와 폐처럼 외부 환경에 노출된 장소를 돌아다닌다. 미숙한 수지상 세포는 이들이 갖고 있는 다수의 형태 인지 수용체를 이용해 주로 세균을 탐지하며 만나는 세균을 잡아서 파괴해버린다. 그런 다음에 미숙한 수지상 세포는 다른 상태로 변화한다. 성숙해진다는 뜻이다. 성숙해진 수지상 세포는 근처에 있는 림프절이나 비장으로 직진한다. 림프절이나 비장은 다른 면역체 세포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 일종의 기착지다. 림프절에서 다른 면역 세포들은 수지상 세포들이 먹어치운 세균의 파편들을 제공받는다.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적정한 유형의 면역 세포들이 림프절에서 나와 문제가 있는 곳으로 옮겨간다. 이 모든 움직임은 혈액과 림프계를 경유해서 이루어진다. 림프계는 얇은 관 모양의 시스템으로 면역 세포를 림프절로 운반한다. 림프라는 액체는 혈액과 유사하지만 적혈구가 없다. 수지상 세포는 림프관을 경유해서 림프절로 가는 반면에 T세포 같은 면역 세포는 림프절을 나와 혈액을 통해서 몸의 조직으로 들어간다. 혈액을 통해서 배인 상처나 큰 부상에 대한 몸의 반응은 분명 복잡하고 경이롭다. 우선 면역 세포들이 문제가 발생한 구역으로 움직이면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른다. 이것은 생리적인 면역 반응이며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견류 손상을 입은 다른 세포에서 나오는 분자들을 감지하는 수용체를 표면에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는 제1선의 방어책이다. 하지만 즉각 이루어지는 이 반응 후에는 면역 세포들의 복잡하다는 춤사위가 시작된다. 몸속으로 침입한 세균의 정확한 구조에 맞춰서 다른 차원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수지상 세포가 돌출 부위가 많은 별 모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돌출 부위가 많은 모양 덕에 수지상 세포는 다수의 T세포들과 동시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세포 끝부분의 모양이 무정형이라서 다른 모든 종류의 분자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라.
대부분의 T세포들은 소지상세포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건 다 추적할 수 있는 특정 모양의 소형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소수의 T세포는 소지상세포가 삼킨 세균에서 나온 분자를 추정할 수 있는 특정 소형체를 갖고 있다. 이러한 T세포들은 세균을 알아볼 수 있는 모양의 소형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적을 정확히 기장해 면역 반응을 시작할 수 있는 세포들이다. T세포는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세균을 삼킨 수지상세포를 만나면 증식을 시작한다. 한 개의 T세포는 림프질에서 분열해서 최소한 수백, 수천 개로 수백, 수천 개로 늘어난다. 감염이 일어났을 때 목에 이런 것 킬러 T세포, 킬러라는 이름 어디까지나 과학계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다.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T세포는 다른 면역세포들을 자극해서 작용을 유발한다. 현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보조 T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제1형이나 2형 등의 T세포 반응이 그때그때 어떻게 적절히 촉발되는지 아직 확실히 파악되지 않았다. 이는 여전히 변방의 지식으로 남아 있다. 결국 간략히 말해서 수지상세포는 위협이 될 만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위협을 상대할 적절한 종류의 면역 반응을 촉발시킨다.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수지상세포는 선천 면역 반응, 즉 세균에 대한 몸의 즉각적인 반응을 후천 면역 반응과 연계시키는 일을 한다. 이후에 이 후천적인 면역 반응은 T세포와 B세포를 참여시키는 반응, 지속력과 정확성을 갖춘 반응이다. 대식세포를 비롯한 모든 다른 세포들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몸이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을 다시 점화해야만 할 때만 이 기능을 한다. 반면에 수지상세포는 특정 세균이 처음 몸으로 들어왔을 때 정확한 면역 반응을 작동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지상세포는 우리 몸에 경종을 울리는 세포다. 경종을 울리는 세포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를 주는 그런 세포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 해도 수지상세포와 스타인먼의 연구는 이미 광범위한 주의를 끌기에 충분할 만큼 가치 있는 연구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후로 몸속 수지상세포의 역할이 이 초기 실험들을 통해 알게 된 것보다도 훨씬 더 기상천외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기상천외한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누구나 보았으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한다. 명망 높은 작가들은 책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기만 해도 어떤 내용을 쓸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이다. 탁월한 작가들은 플러스의 계열을 이미 짜놓았기 때문에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쓰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작가들은 삶이 그토록 안락하고 환희에 찬 이유, 이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존감의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믿음과 경외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이다. 글쎄, 나는 이러한 묘사에 어울리는 작가를 단 한 명도 알고 있지 못하다. 내가 아는 모든 작가들은 효과적인 플러스의 구조를 찾아내느라 이리저리 뒹굴고 푸념을 늘어놓다가 결국 우울함에 빠진다. 위의 구절은 앤 라모트이라는 소설가의 플롯을 찾는 방식에 대한 쓴 것이다. 힉스 입자의 발견.
인간 게놈 서열의 정리 혹은 우주선을 통한 화성 탐사는 어마어마한 양의 장기적인 계획과 문서 작업이 따른다. 그러나 새로운 종류의 세포가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내는 일은 이와는 매우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선구적인 연구는 은밀한 과학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 최소한 처음에는 확인하거나 부인할 명확한 이론이랄 것도 없고 꾸려서 조율할 만한 국제협력단이나 여러 학문 분야의 학자들을 아울러 조직한 연구팀도 전혀 없다. 그러니 효과적인 플롯을 찾아다닐 뿐이다. 스테미어는 수지상 세포가 면역 반응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대 이론 하나 없이 이 세포를 발견했다. 그에게는 후속 시험에 지침을 제공해 줄 만한 플롯도 전혀 없었다. 그는 공을 넘겨받았을 뿐 게임의 성질을 밝히는 일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온전히 혼자 해내야 할 몫이었다. 그와 그의 연구팀은 수지상 세포와 이런저런 다른 세포들이 서로 다른 조합을 섞일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내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뒤섞여 놓은 세포들은 증식할까 죽을까 아니면 이런저런 단백질 분자를 분비할까? 만일 이 세포들을 1시간 동안 또는 하룻밤 내내 놓아두면 어떨까?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일까? 세포들은 형태를 바꿀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쫓아내거나 끌어들일까? 더 빨리 움직이거나 더 느려질까? 더 크거나 더 작아질까? 돌출 부위를 더 많이 만들까? 이런저런 유전자의 스위치를 켤까? 아니면 끌까? 처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실험들을 통해 스타인먼과 다른 학자들은 수지상 세포가 정확한 면역 반응을 시작하는 데 중요하다는 견해를 얻었다. 그러나 그 이후 서로 다른 조건과 상황들을 시험해 보면 초기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드러냈던 실험 중의 하나를 살펴보자. 이 실험에서는 수지상 세포를 몸이 전에 만난 적이 없는 낯선 단백질 분자에 노출시키되 전체 세균에는 노출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처리할 때 수지상 세포들은 면역 반응을 초래하지 못한다. 이들의 형태의 인지 수용체가 세균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균들은 미숙 상태에 머문다. 실제로 이 수지상 세포들은 다른 면역 세포의 반응을 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수지상 세포에 노출된 다른 면역 세포들은 나중에 심지어 세균이 존재하는데도 면역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 이 수지상 세포들은 다른 면역 세포가 세균에 무관심해지는 상태, 즉 면역 세포의 관용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면역 세포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렇다면은 수지상 세포의 역할이 명령적인 체계인가요? 도무지 이치에 맞는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스타인먼은 지탕해 준 것 그가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하도록 만든 것. 스타인먼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자들의 탐구심을 지속시키는 것은 바로 자연은 일관성을 지킨다는 신념, 답은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과학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과학자는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같은 세포, 수지상 세포가 반응을 일으키고 중재시키는 상반된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해하려면 수지상 세포가 다른 면역 세포와 상호작용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한다. 수지상 세포가 감염 장소에서 세균을 먹어 치운 다음에 림프절에서 T세포에게 세균의 분자 샘플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떠올려 보라. 오늘날에는 수지상 세포가 이런 기능을 수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유전자가 코딩한 단백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 중요한 유전자가 바로 주요 조직적인 합성복합체 유전자 혹은 더 간략히 적합 유전자이다. 이 적합 유전자에 의해서 코딩된 단백질은 수지상 세포의 표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있다. 이 단백질은 수지상 세포 내부에서 온
다른 단백질 분자, 가령 세균 분자 같은 다른 분자의 샘플을 꽉 잡은 뒤 소지상 세포 표면에 이 단백질을 보여준다. T세포는 소지상 세포 표면에 나타난 이 단백질 중에서 전에 몸속에 들어온 적이 없던 것들을 찾는다. 적합 유전자가 코딩한 단백질이 특별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기능을 수정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즉 단백질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적합 유전자가 코딩한 단백질이 특별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즉 단백질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적합 유전자는 결국 나만의 유전자인 셈이다. 대체로 인간은 모두 똑같은 집합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인간 유전체를 구성하는 23,000개의 유전자가 똑같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유전체 중에서 약 1%는 사람마다 다르다. 가령 머리칼이나 눈이나 피부 색깔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그렇다. 중요한 점은 사람마다 차이가 가장 큰 유전자는 외모와 무관하며 오히려 면역계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 유전자의 차이가 소지상 세포에서 돌출된 단백질을 주고 현재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약간씩 다른 형태의 샘플을 제시한다. 이런 사람들 각자가 그들의 소지상 세포에서 만들어진 조금씩 다른 단백질 샘플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사람마다 특정 감염에 직면했을 때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다.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소지상 세포의 능력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세포가 무엇이가 전에는 몸속에 전혀 없던 것, 적합 유전자 단백질의 흠으로부터 제공된 무언가를 추적할 때 그 무엇만으로는 면역 반응을 시작할 수 없다. T세포는 면역 반응을 시작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모든 T세포가 문제를 인식하려면 두 가지 징후가 필요하다. 첫 번째 징후, 다시 말해서 공식 명칭으로 시그널 1은 전에 몸속에 없던 단백질 분자의 샘플을 찾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 징후, 즉 시그널 2는 공동자극 단백질이라는 것에서 유래한다. 공동자극 단백질은 소지상 세포의 형태인지 수용체가 특정 세균을 잡았을 때 세포 표면으로 옮겨진 소지상 세포 속 단백질이다. 요컨대 소지상 세포는 형태인지 수용체를 이용해 세균이나 감염된 죽은 세포의 파편 등 문제의 징후들을 인지해낸 뒤 성숙한 상태로 변해 스위치를 켠다는 뜻이다. 자신이 발견한 세균의 샘플을 T세포에 제공한다.